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강원 지역 감염병 전문가 교수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철원에서는 영해 거주하는 군인을 연계고리로 20대 군 간부와 가족 3명이 확진됐고 부대를 오가던 민간 조련 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천군에서도 5번째 사내면 음식점 종사자와 접촉한 20대가 확진돼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천주교 신부와 수녀 3명에 이어 학생 확진자가 연속 발생한 춘천 지역은 학교 내 감염으로 연결되는 확산고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족 간 밀접 접촉으로 N차 감염 학생이 발생한 춘천중학교는 전교생과 교직원 7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양초와 동산중, 봉익고등학교에 이어 춘천에서는 5번째 학교 전수검사입니다. 봉익고가 800명 정도 했고 만천 초등학교가 교직원까지 합해서 1,200명 정도 했고 동산이랑 조양초등학교 외에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구와 인제는 금융, 방문 판매발 추가 확산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원주와 속초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기록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전문가 교수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비상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일주일간 도내 평균 확진자 수가 16.4명에 달했고 60세 이상 환자 비중도 4.7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합동방역대책본부를 결성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강원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학생 감염자도 동시에 늘고 원격 수업 전환 학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0일까지 학생 42명과 교직원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이 다니는 유치원 6곳과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16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춘천에서 중등 임용시험을 치룬 응시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1일 소양중학교에서 중등 임용시험을 치룬 서울 지역 응시생 1명이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독서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시험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소양중학교 1층 교실에서 시험을 치룬 응시생과 시험 감독관 등 13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2층과 3층 응시생과 감독관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식품 위생 상태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4일 동안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 21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이상자 출퇴근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이나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 진단 실시 등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펼쳐 위반 사항은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수산자원 고갈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자원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봄철 한 달 동안 오징어를 전혀 잡을 수 없고 가자미류와 문어를 잡는 기준도 한폭 강화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갈수록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잡힌 오징어 양은 6천여 톤으로 10년 전의 절반도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강화된 자원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봄철 2달 동안 오징어 금어기를 운영해 왔는데 예외로 인정했던 정치망까지 내년부터 4월 한 달 동안 오징어를 잡을 수 없게 한 겁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크기도 현재 12cm에서 15cm로 올렸습니다. 동해안 대표 고가 어종인 대문어도 포획 기준을 400g에서 600g으로 올렸습니다. 문어 산란장 조성과 자율관리 어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감소하자 문어를 키워서 잡기로 한 겁니다. 당초 1kg까지 대문어 포획 기준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1kg 이하의 어획 빈도가 높아 점진적으로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참문어도 자원 고갈이 심해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보름 동안 금어기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서는 가자미류의 포획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잡을 수 있는 기준이 20cm로 신설됐고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20cm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포획 금지 대상 수산물은 44종, 금지 채장 대상은 42종으로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도청 이전 신축 대상지를 춘천으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는 도청을 평창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균형 발전과 올림픽 유휴시설 활용 측면에서 평창이 적지라는 주장인데요.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심영섭 의원은 지난 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춘천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도청 이전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대적 낙후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한 타 지역 사례와 같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전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남 도청이 무안군으로 충남 도청이 홍성군으로 간 것처럼 강원도청 이전의 최적지로 평창을 꼽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갖춰진 교통인프라와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 등에 대한 활용 문제를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유휴시설과 부지의 뾰족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 입장에서도 도청 이전 제안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올림픽 이외에 시설 활용 부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도청이 오므로 해서 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정 시군을 떠나 2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도청 이전 신축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수도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도청 이전도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앙정부가 했던 부분을 우리 광역정부에서도 기초정부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아니면 이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도청 이전과 관련한 공론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지역 갈등을 이유로 춘천 내에 이전 신축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사업의 검증을 요구하는 동해시 의회 일부 의원들의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재석 이창수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의 의혹과 업체의 재정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경자구역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망상지구 개발과 관련해 최근 공개된 금융권 투자 의향서와 대형 건설사의 시공참여 의향서도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경자구역 망상지구와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과 강원도 감사 요청,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공익직불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31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공익직불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인상된 1,319억 원으로 확정해 시군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313억 원, 면적직불금은 1,006억 원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7월까지 농가와 농지별 신청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와 농해소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춘천 공지천으로 이어지는 상류지천에서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오염수가 유입됐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춘천시 효자동에서 공지천으로 이어지는 하수관로로부터 오염수가 유입되면서 인근 하천의 물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했지만 오염수의 출처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과 화천, 양구, 인제 부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 발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환경부가 바이러스 양성 멧돼지 신고 포상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 후 누구든지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과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의 분야로 8개 수행기관에서 5,3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춘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홈페이지나 경로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28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투자 금액으로 원주형 관광 유리를 위한 문화관광 관련 사업에 1,425억 원,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복지 사업에 4,6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밖에 생태 조경 사업, 도시 인프라 구축, 농촌 관련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1,006억 원 늘어난 것으로 국도비를 900억 원 이상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공장 내 사망 사고로 핵심 설비 가동이 중단됐던 삼표시멘트가 3분기에 저조한 경영 실적을 냈습니다. 삼표시멘트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14%가 줄어들었고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61억 원 흑자에서 올해 3분기에는 40억 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